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관세법 제9조 관세의 납부 기한하고 관련되어진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항상 그 날짜이냐, 다음 날이냐, 또는 다음 날의 다음 날이냐,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세액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확정 방식에는 일반적으로 자진 신고 납부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가 고지 방식이라는 거 두 개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자진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가 고지를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병행이에요. 자진 신고 납부 방식도 있고 부가 고지 방식도 있고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납세, 자진 신고 납부 방식이 원칙이죠.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세금도 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수입하고 관련된 내용 할 때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전산으로 해서 유니패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구별하기가 힘든데, 과거에 우리가 종이로 신고할 당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수입 신고할 때는 수입 신고서라는 서류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납세 신고서라는 서류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가격 신고서라는 서류도 써야 돼요. 세 가지 서류를 같이 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입하고 관련되어진 일반적인 내용, 명세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서상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야 되죠. 이 과세표준하고 관련되어지는 이 과세 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느냐, 그 근거를 쓰는 게 가격신고서예요. 여기에 맞춰서 관세율을 곱해서 세금 얼마 내야 된다라고 쓰는 서류가 바로 납세신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장을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동시에 같이 다 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요거 수입 신고서는 수리가 됐지만 납세 신고서는 아직 수리가 되지 않을, 시차가 달라질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예외적인 경우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내는 거와 관련되어지는 거, 관세를 납부하는 거와 관련되어지는 거는 수입 신고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납세 신고서, 이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자진 신고 납부 방식에 있어서 세금을 납부하는 기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이라는 표현을 쓰면 틀렸습니다. 돈 내는 거와 관련되는 건 납세 신고서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 신고 수리를 하면 안 되고 납세 신고 수리일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잘 내죠. 그래서 납세 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이에요. 근데 일부 예외적인 경우 우리는 자진 신고 납부 방식과 부가고지 제도하고 병행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부가고지일 경우에, 고지서가 나올 경우에는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15일입니다. 고지서 받은 날부터 15일. 그리고 우리 앞서서 수입 신고 전에 물품을 반출시킬 수 있는 행정행위가 있다 했죠. 자, 그게 이제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라는 행정행위예요.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의 경우에는 어쨌든 수입 신고라는 거는 해야 됩니다. 항상 어떤 누구가, 국가가, 정부기관이, 사회공공단체가, 지자체에서 큰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개인기업이 수입을 하던 항상 수입 신고라는 행정행위는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대상에 따라서 나중에 관세 내는 거에 대해서 환급되는 대상도 있고, 처음부터 관세가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납부 대상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수입 신고라는 행위는 해야 돼요. 수입 신고 전에 물품을 끄집어내는 행정행위를 한 즉시 반출 신고의 경우에는 수입 신고 일자로부터 15일입니다. 요거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렇게 고쳐서 많이 내요. 안 돼요. 수입 신고, 항상 수입 신고라는 건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내야 된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금 먼저 내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내지 마세요 라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항 내용이 바로 그거죠.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관세를 납부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사망이 중요합니다. 자, 세관장은 여기 표시하세요. 세관장은 여러분들 이 관세법 공부할 때는 항상 법전이 있어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에 강좌를 지금 안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국가법령센터에 법제처라고 치시면은, 포털 사이트에 치시면은
국가법령센터 나오죠. 거기에 들어가셔서 관세법 다운받으세요. 받을 때 시행령, 시행규칙 다 같이 다운받아야 됩니다. 시중에 엄청나게 좋은 교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을 공부할 때 최고 좋은 자료는 바로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이 제일 좋아요. 법조문을 정확하게 읽고 해석만 할 수 있으면 시중에 어떤 교재보다도 낫습니다. 법조문을 꼭 다운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 사막을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밑줄 그으세요. 세관장은 요거 바꿔서 많이 납니다. 관세청장, 기획재정부 장관 막 바꿔놔요. 요거는 세관장이에요. 세관장은 납세 실적 등을 고려해서 관세청장이, 자, 앞에 주어는 세관장이었지만 요건은 관세청장이죠. 전국에 수많은 세관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관장들이 예외와 관련되어진 규정을 만들게 되면 특정한 지역은 세금 납부하고 관련되는 유예 사항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뭡니까? 행정과 관련되어지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실수도 할 수 있고 부정부패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최고위의 수장인 관세청장이 정해야 돼요. 그래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성실납세자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실납세자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이 있지만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그럼 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게 동일한 달의 말일이에요. 요거를 그 다음 달로 해서 그 다음 달의 말일, 요렇게 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내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달력이 있으면은 자, 수입을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하는 사람은 실제로 한 달에 6번, 7번 각 건에 대해서 수입 신고하고 수입 신고 수리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각각의 건수에 대해서 신고 수리한 날부터 신고일, 신고 수리한 날 15일, 신고 수리한 날 15일. 이 행정행위 자체가 어떻습니까? 빈번하게 발생되고, 그리고 심지어 은행을 통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발생을 한다라고 가정하에서는 수수료도 발생하고 시간적으로도 얼마나 낭비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해주는 것도 아니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납세자에 한해서는 요 달치는 뭐라고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첫 번째 게 실제로 1일날 수입 신고 수리되면은 관세 납부가 하면은 한 달 말일 하면은 지금 15일 지났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고요. 성실납세자. 성실납세자에 한해서는 한 달에 여러 번 수입 신고 수리되어서 관세를 납부할 건이 있으면은 제일 위에 있던 납세 신고 수리부터 15일이라는 규정 그 자체에 예외를 두겠다고요. 성실 납세자니까 바로 그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세자의 편익 그리고 행정과 관련되어지는 시간적 비용 이런 것들을 절감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우리가 월별납부제도라고 해요. 월별납부제도, 월별납부제도, 월별납부제도. 그래서 월별납부의 대상은 성실납세자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달에 속하는 달의 그 달의 말일, 바로 그 달 전체, 그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 제공 절차는 들어가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월별 납부와 관련되어서 좀 세부적인 규정은 요 법상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법상에서는 성실 납세자에 한해서 동일한 달에 속하는 관세는 한꺼번에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있어요. 근데 시행령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시행령 1조 5에 가시면은 월별 납부와 관련되어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여기까지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도대체 무슨 시험입니까? 관세사 시험, 그 다음에 7급, 9급 공무원 시험 다 포함한 겁니다. 거기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달에 속하는 그 납부해야 될 관세 전체에 대해서는 그 달의 말일까지 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요걸 우리가 월별 납부라고 부른댔죠. 그럼 월별 납부는 행정행위 중에서 뭐냐? 신고일 수도 있고 허가일 수도 있고 승인일 수도 있고 보고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외웁니다. 월별 납부 승인, 항상 행정행위를 같이 외우는 거예요. 명칭하고 행정행위를 같이 외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월별 납부 승인, 월별 납부 승인 이렇게 해서 승인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있겠죠. 유효기간은 승인일자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예요. 2년이 되는 그 달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짜 말일까지가 된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 달이 2월 달이면 28일도 돼서 29일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달은 30일까지고 어떤 달은 31일까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법에서는 이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말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일이라고. 그래서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월별 납부 대상인 사람이 사업 자체가 위기가 발생한다는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관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되었다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부가고지 제도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시행령 1조 5의 사항에 가시면은 이 말 나옵니다.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 승인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에는 뭐라 되어 있느냐? 15일 이내에 납부 기한을 정해서 세관장은 납세 고지를 하여야 된다 했어요. 그 사유가 뭐냐?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든지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법인의 해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월별 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납세 신고된 세액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납부 기한을 정해서 부가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가고지를 해야 된다. 자, 요 사항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한번 월별 납부한 사람 아까 2년 동안 유효기간 2년이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갱신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갱신이 뭐냐? 5항에 있었어요. 5항에 있습니다.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한 달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근데 이 납세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되는 부분의 날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매일매일 체크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기억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또 세금들도 있고 업무도 있고 해외 출장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알려줘야 돼요.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6항에 가면은 이와 관련된 부분에 갱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납세자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뭐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을 다 써도 돼요. 그래서 법에서도 휴대폰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지금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세관장은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갱신하려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승인 갱신을 신청하여야 된다라는 사실하고 갱신 절차에 대해서 2개월 전까지 중요합니다. 자, 원래 월별 납부 갱신을 하려면은 1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된댔죠. 1개월 전에 신청. 그래서 납세자가 자기 자신이 신청할 때는 1개월 전에 신청해야 돼요. 근데 1개월 놔두고 신청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알려줄 때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이제 갱신하셔야 된다. 갱신 절차는 이렇습니다. 라고 납세자가 알 수 있는 가장 신속 정확한 방법을 동원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팩스나 전화나 이메일 이런 것밖에 안 나오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휴대폰에 의한 문자 전송도 들어갑니다. 휴대폰에 의한 문자 전송, 전자메일, 팩스,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법 구조 자체의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납세 신고 수리부터 15일, 자진신고 납부 방식의 경우에는 부가고지의 경우에는 고의서 받은 날부터 15일, 그 다음에 즉시 반출 신고의 경우에 수입 신고로부터 15일인데 요거 말고 월별 납부와 관련되는 내용, 그래서 시행령에 있는 것까지 알아야 돼요. 월별 납부는 동일한 달에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건이 있으면 그 모두를 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달의 말일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랬죠. 그래서 성실 납세자에 한한다라고 했습니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 납세자예요. 그래서 이런 성실 납세자의 경우에는 월별 납부에 대해서 승인이라는 행정행위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2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갱신의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 해야 되는데 과세관청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줘야 된다 했죠. 2개월 전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통한 문자를 보내든 이메일을 보내든 문서를 보내든 전화를 하든 팩스를 보내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알려줘야 된다. 요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부기한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틀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월별 납부는 그 달의 말일이에요. 다음 달의 말일까지 내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